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네. 자,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다고 하잖아요. 뭐 폐사율이 100%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높은 상황인데 왜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걸까요? 네, 우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특징을 알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이 바이러스는 구제역과 같은 다른 질병의 바이러스보다 크기가 큽니다. 네. 바이러스 크기가 크다는 건 그만큼 그 안에 여러 가지 유전자형이 들어있다는 얘기인데요. 여러 유전자형에 의해서 이 바이러스는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말하는 단백질은 항원, 그러니까 바이러스에게는 무기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네. 결국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많은 단백질을 만들게 되면 그만큼 많은 무기를 갖고 있는 거니까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의미인 거죠. 네. 자, 그런데 소나 돼지에게 치명적인 질병하면 또 구제역에 있잖아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구제역보다 훨씬 더 많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만들 수 있는 단백질 종류가 한 10여 가지를 넘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경우에는 200여 가지의 단백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배네요, 거의. 네, 쉽게 말해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200여 개의 총과 칼을 가진 셈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또 하나 문제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방어벽 성격인 이 면역세포를 파괴하는 특징이 있는 만큼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다른 백신만큼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효과가 높지 않더라도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중국이 아무래도 먼저 당해서 그런지 지금 백신 치료제 개발에 좀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 앞서 유럽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크게 번졌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 관련 연구는 현재 유럽 그리고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 연구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고요. 유럽 쪽에서 백신 개발이 뭐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는 있는데 이것도 한 2년 정도의 시간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동물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는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는데요. 네. 때문에 바로 뭐 당장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완성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200여 가지의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바이러스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질병이 1920년대부터 발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왜 아직까지 이렇게 치료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 조금 의아한 마음이 들거든요. 네, 우선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주요 발병 지역이 과거 아프리카 대륙에 머물렀기 때문에 사실 뭐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백신 개발에 나서지 않았던 측면도 있습니다. 네. 사람이 복용하는 약도 그렇지만 이 동물 의약품의 경우에도 개발하는 데 많은 돈과 시간, 노력이 필요한데 이 질병이 소위 뭐 자본이 몰려 있는 국가나 대륙에 그동안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겁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아프리카 야생에 있는 돼지들이 주로 걸리는데 야생 돼지는 면역력이 형성돼 있고 또 바이러스에 이제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폐사율이 이렇게 가축돼지처럼 높지는 않은데요. 네. 야생 돼지에게서 이 가축돼지로 바이러스가 넘어오면 한 번도 이런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없던 가축돼지는 그만큼 바이러스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겁니다. 네. 참고로 이 바이러스는 돼지의 폐혈증을 유발하고요. 네. 돼지의 모든 장기를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직 뭐 유입 경로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면밀히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야생돼지에서 가축돼지로 바이러스가 넘어오면 더 치명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차단 방역을 할 때 멧돼지를 막는데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자, 그런데 이 지금 바이러스가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뭐 중국 그리고 북한에서 이미 바이러스가 발병을 했고 상대적으로 북한과 인접한 지역인 파주와 연천 쪽에서 잇따라 확진 판정이 나면서 그런 축축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차단 방역, 그러니까 발병 농가를 중심으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의 이런 차단 방역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완벽한 차단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동 중지 명령이 발병 농장 인근에 있는 모든 농가에 일괄적으로 제대로 전달됐고 또 시행이 됐다 가정하더라도 야생 동물의 이동이나 뭐 예를 들어 야생의 새의 움직임까지를 막기는 사실 쉽지 않은 측면도 있거든요. 네. 다행히 이 바이러스가 공기 전파가 아니라 접촉에 의한 전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는 부담이 적긴 하지만요. 발병 돼지의 분비물 등이 뭐 사람의 신발이나 야생 동물의 교류를 통해서 옮겨가는 거를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또 차량이나 뭐 사료 등을 통해서도 전파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차단 방역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양돈 농가의 시름이 덜어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소비자들은 또 돼지고기 값이 오르는 거 아니냐 걱정하고 계시는데 네. 하루빨리 바이러스 확산이 막아졌으면 좋겠습니다.